어제 조국혁신당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15가지에 대한 탄핵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대변인 맡고 계신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현 대변인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규원입니다. 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좀 정신없습니다. 마이크를 좀 위로 당기셔야 되고 워낙 키가 예, 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규현 대변인 다녀가신 다음에 인기가 너무 올랐습니다. 아직은 현직 검사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던데요. 조만간 그 프리미엄이 좀 해소될 것 해소될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만간 끝날 것 같으세요? 그 징계 의결서라는 게 이제 저한테 도달하면은 네. 이제 자동으로 현직 검사의 어. 그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개업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 그 제 징계 의결 내용이 네. 해임이래 가지고요. 해임이요? 예, 네. 제가 그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개를 썼다. 예. 뭐 그런 사유로 제가 해임 처분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예. 해임이 되면 그 변호사법상으로는 3년 동안 예. 그 변호사 업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아마 그 저희가 또 절차를 통해서 뭐 다투면 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제법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 검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판사도 그렇습니까? 뭐 다 법조인 전반이 그렇습니까? 변호사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예. 검사의 경우에 판사도 해임, 마찬가지죠. 판사도 그렇고 해임됐을 때 3년은 판사 징계에 해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사의 예.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해임이 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결격. 해임되는 검사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나요? 좀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박은정 의원님도 지금 해임이 아. 되셔가지고 예, 그러네. 뭐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하여간 해임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시고 이성윤 의원님도 해임이 되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해임이 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 해임이 되는 참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검찰 안에 계셨으면 더 열심히 잘 수사하고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검사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정치를 하시게 되셨네요. 어제 좀 추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 광화문 광장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저희가 네. 국민 여러분께 그 탄핵 소추안 초안을 이제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조금 날씨는 비교적 좀 거기 약간 좀 광장에 맞아요. 좀 약간 횡하죠. 예. 해가지고 조금 추워가지고 저희가 그 발언하시는 원내대표나 아니면 대표님한테 가급적 짧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예.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탄핵 사유가 15가지. 그러니까 큰 주제로는 7가지고요. 예. 뭐 공익실현 의무라든지 뭐 법치주의 위배라든지 그러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위배를 대주제로는 7개로 잡았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든지 그런 소주제가 이제 15개로 이제 분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공익실현 의무 위배는 사이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대표적인 것이죠. 사건 불기소, 그다음에 양평도로 노선 변경한 거, 예, 예. 그다음에 면풍백, 예. 그다음에 이게 청탁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저비리 예, 예. 이렇게 포함이 돼 있네요. 그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꼽은 것은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관저비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측에 별다른 해명이 없어서 이거 그냥 공짜로 또 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내부에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 보도를 네. 그러니까요. 보더라도 그 부분이 무상 제공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현대건설 측의 여러 가지 좀 그 대통령실과 오래된 그 거래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좀 사실관계 확인될 경우에는 역시 좀 수뢰 관련해서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의혹 단계고 저희도 네. 아직 충분히 예. 그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거나 뭐 아직 사실관계가 좀 진전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 국감이나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충분히 지금
왜냐면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는 없었다. 좀 네. 아쉬운 점이 많다. 예. 다만 초안이니까요. 예,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저비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막 그 저 윤석열 정부에 있던 뭐 명태균 게이트 담당 뭐 예, 여러 예.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저비리 의혹을 계속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CBS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예. 제일 큰 사건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비리 의혹이 제일 큰 정권 교체 이후에 아마 이것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취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취재하시는 분들은 또 네, 명태균 다른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예. 정말 이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좀 그 헌법 준수 수호해야 될 의무 위배가 직권남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예, 그렇습니다. 벌써 24번 24번이고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뭐 임박했습니까?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예. 아니 오늘 뭐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예. 브라질에서 오늘 그 귀국을 했기 때문에 오전엔 뭐 좀 쉬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세 번째 제2 요구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도 뭐 즉각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명태균 관련 수사라든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조금 예상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근데 진짜 전 처음 봤어요. 대체로 이제 그 이거 도의적으로 예.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특히 공직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과 그 아들 문제, 부인 문제 이런 거 다 털고 갔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독특하게 자신과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의 유사한 그 경우를 보면 뭐 집에 가서는 뭐 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네. 대응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거든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대통령이라고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상의 본인을 겨누는 수사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업무를 회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피 방식이 적어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게 그 이름은 권이니까 권한 같지만 그게 네. 잠깐 국민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입법권도 있는데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고 해야 한다는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냥 약간 표현하자면 막무가내식의 거부권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 몇 달 전에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논문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 탄핵 사유로 검토가 될 정도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행사, 것에 예.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 논문이니까요. 예, 될 수 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논문이 있다. 예, 제가 그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오늘 그 경향신문하고 동아일보 사설이 그 제목이 거의 유사한데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홍철호 수석이 그런 질문한 무례하다. 기자가 예. 무례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그를 둘러싸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비판 사설을 쓰고 있는데 예. 그 제목에 왕정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왕자 이후에 예. 다시 또 왕정국가의 정무수석인 줄 아느냐 홍철호 수석이 예. 기자가 질문하는 데는 무례한 것은 없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이기도 한데요. 예. 많은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냥 걸핏하면 그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런 얘기 논문이 있다고 하니까 뭐 예. 조선 시대도 다 아시다시피 왕정이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왕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역사책에 보면은 뭐 왕권이 좀 강화됐을 때는 뭐 육조 직계제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행사를 하고 그게 왕권이 좀 약해 신권이 네. 좀 강해지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가지고 네. 신하들이 막 여러 가지 네. 간언을 하고 하면은 왕이 함부로 못하지 못했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간 건가요? 유사한 사례를 좀 어디까지 백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무속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예. 거부권 행사가 지금 24번이고 5번째로 가고 있는데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에는 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지금 아니, 찾기가 힘들어서요. 저 이승만 때보다 더 단기간에 예, 가장 예. 빠르게 예, 조합 예. 빠르게가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를. 이승만 시절은 근데 헌정 질서가 이게 네, 충분히 그렇죠. 이게 성숙하기 전에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었고 좀 이건 좀 네.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착돼 있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덮어놓고 본인 문제, 부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예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게 거부권 그리고 최혜병 사건 그 축소 수사 외압 은폐 시도한 거, 예예. 예 그리고 마약 수사. 그렇죠. 예. 백혜령 경정 사건이라고 통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예, 요렇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고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당의 자유 위반을 했다. 이 당무 개입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당대표 선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아.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했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공천들의 공천 과정에 무슨 뭐죠 그 구청장이니 네. 뭐 무슨 시장이니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명태균 그런 관련된 부분도 좀 포괄이 의혹들. 되는 것인데요. 이게 네. 사실 이게 저희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헌법상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을 들면서 거기 안에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체계가 네. 조금 처음 보시면은 그 세밀하게 안 보시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대의민주주의 위배로도 지금 항목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하도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하. 굳이 하다 보니까 이제 3번 항목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에 뭐 명태균 게이트를 넣었지만은 사실 1, 2번에도 다 해당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요 해당 부분에 전문을 가보시면은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예. 조금 예. 아주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한 초안이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저희가 이 전문을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혁신당이 그 공개를 했으니까요. 국민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의견도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예. 그 계속 국민들이 일종의 이제 집단지성의 힘을 이거 사실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시민 예. 의견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 좀 지금 뭐 전국에 뭐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지 지금 네.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탄핵의 문을 이제 두드리는 거를 이제 미룰 수 없다. 좀 네. 그런 좀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가 어제 초안 발표를 했고 네. 사실 그 발표일을 먼저 정해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탄추위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어제 한 그 발표는 그 현장 탄추위인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저희가 저도 뭐 요 15가지 뭐 소주제 중에 한 몇 개는 제가 초안은 작성을 한 부분도 있는데 네.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요. 예.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직접 쓴 대목이. 하나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게이트, 부분이 예. 있고 예. 또 있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예. 왜 비밀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짓궂은 질문을 자꾸 하게 초, 됩니다. 초안이라서 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 좀 그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있고요. 예, 예. 명품백도 제가 쓴 것 예. 같습니다. 막다 사실상 자백에 다 해당하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번에 박근혜 탄핵 때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네. 그때는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께서도 여러 고심을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를 임명해준 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수사를 고민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열심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무렵에는 공소장 같은 그럼 예를 들어 사실관계가 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좀 공적으로 정리된 네. 그런 내용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관계 부분은 공소장이라든지 어쨌든 검찰이 1차적으로 사실관계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 이제 잘 참고해가지고 좀 작성을 하면은 좀 네. 적어도 사실관계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게 박근혜 때는 수월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인 법률적인 평가만 조금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인 서류가 사실관계를 사실 저희 공당도 뭐 사실관계를 뭐 아주 뭐 공적으로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제가 장 기자님하고 제가 네. 아는 게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탄핵소추안 초안이라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의혹으로 계속 날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관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것도 공적인 서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명태균, 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서. 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서류가 없는데 예. 거기에도 사실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진짜 이것이 이 의혹의 본질이다, 본류다, 네. 뭐 코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초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도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사가 검색을 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단독으로만 이렇게 추가 검색을 넣어서 검색을 해볼까 해서 또 해도 그것도 끝도 없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초안 작업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실 검찰이 조금 네. 수사를 너무 지나치게 속도 조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초안의 사실관계 부분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작성이 됐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뭐 시원하시 네. 보면서 아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실 만큼 예. 그렇게 좀 선명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은 좀 공적인 서류 작업이 워낙 없었다. 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뭐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검찰이 그 수사 속도가 안 났던 것은 어찌됐든 이 사건 자체를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뭐 김태열 요 단위에서의 어떤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묻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것도 초반에는 뭐 그 수사과인가요? 수사부인가요? 예, 수사과죠. 예, 검사 한 명 없는 곳에 이렇게 수사관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수사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수사과에 놔두었다가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형사 4부인가요? 네,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최근에야 검사 인력을 투입해서 11명의 팀이 구성이 된 거고 뭐 이제 이 수사는 뭐 주로 어제 김소연 변호사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출연하셨는데 말씀 잘 하시던가요? 네, 뭐 비교적 그 검찰 수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는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더라. 하나는 예. 여론 조작, 또 하나는 창원 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상당한 그 증거가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사실관계를 물어봤다. 근데 단순한 여론조사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쨌든 결국에는 공천 개입과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종합된 그 검찰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그 공관위원들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윤상현 위원장 이하로 뭐 몇 분 계셨죠.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아직 조사를 하진 않은 것 같고 공관위원들을 먼저 출장 조사를 하고 뒤이어서 아마도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자분께 뭐 무례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홍철호 정무수석도 그때 공관위에 계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공관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당시 홍철호 수석이 아마 전략부총장인가 사무부총장인가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그분들은 또 빼달라 그래서 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대단히 복잡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진석 지금은 비서실장이지만 당시 공관 재보궐선거 아니죠 그 지방선거 지선 때 예, 공관위원장이죠. 그렇죠. 지방선거 예.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이 그 통로가 됐을 수 예,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애초에 그 선관위에서 고발 수사 의뢰했을 때는 네. 그 말씀 주신 네 분 중에 강혜경 씨를 아마 주범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피고발자는 그렇죠. 강혜경이고 나머지는 수사 의뢰 대상자 정도로 아마 정리를 톤다운을 시켰을 겁니다. 예, 제 기억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네 명 사이에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킨 이런 정도 일 정도로 그냥 조금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켰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아가면서 이제 수사가 진전은 되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 명태균, 김영선 씨가 구속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김영선 구속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조사 받았을 때 뭔 얘기했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예. 물론 뭐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더 크죠. 사실은 뭐 대지조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이제 구속시켰다는 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하나의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되니까 네. 뭐 그런 차원이 더 큰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거를 적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그쵸. 두 명은 들러리다. 판사가 할 거고 김영선 의원도 들러리다. 들러리지만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거죠. 예, 핵심은 명태균이다. 이제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김소연 변호사도 그 제발 좀 그만 얘기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술 거부하기로 작전 짜고 검찰 조사 받으러 딱 들어가면 이제 가자마자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진술 거부라는 게 예. 아무리 굳게 마음 먹고 가도 예. 생각보다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뭐 자기 막 진술 거부하러 왔다고 이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법 계신데 네. 그럼 몇 마디 그냥 툭툭 던지면 또 말을 하세요. 아 검사들이 입을 열게 하는 마술이 있군요. 뭐 그냥 뭐 예. 커피나 한 잔 타드리면서 그냥 아, 커피. 그냥 예. 뭐 아유 고생 많으시죠 뭐 예. 하면서 뭐 검사실 갑자기. 처음 뭐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 이렇게 좀 이게 인트로 예, 그런 멘트 예, 좀 예, 몇 개 예. 하고 그러면 사실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다. 예.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예. 익숙하시거나 예.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옛날 표현을 약간 시국사범이라고 할까요? 뭐 예, 그런 예.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예.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예. 보통은 말을 합니다. 대체로 커피 한 잔에 다 넘어가는군요. 그 직접 사실 저희 뭐 대단한 뭐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사실 커피 머신 없어요 검사실에? 그 믹스 커피예요? 예, 보통 그거를 아, 먹죠. 예, 그래요? 예, 종이컵에? 그렇죠. 다 똑같이 먹죠.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검사실에 커피 한 잔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조우영 씨 사건 그게 때문에. 또 그래서 맛있지 전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커피 믹스 커피였구나 종이컵에.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이게 요새는 그래도 조금 어떤 네. 방에는 예. 이 플라스틱 스틱이 좀 비치된 예. 곳도 있는데 예. 그거 없는 데도 많죠. 아, 그거 없어요? 그럼 비닐로 이렇게- 봉지로 아 아니 예. 지금 검사실에 취재 편의점도 이렇게 머신을 좀 갖추고 있는데 검사실에도 커피 머신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좀 뭐 부유한 검사님들은 그 사비로 갖다 놓죠. 예, 아 예. 부유한 감사들은 예. 사비로 예. 예. 평범 그냥 네 거기 이렇게- 가서 먹으면 되죠. 예. 아, 그만 그만 가서. 가서. 예, 예. 그렇구나. 예. 재밌습니다. 여하튼 그 뭐 많이 격가지로 벗어났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 명태균 씨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자가 생겼으니 이준석 대표
예, 그 발로 계속 쏟아지는 뉴스가 단순히 여론 조작의 이슈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예. 지금 총 8군데 의심되는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어제 평택시장까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저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예. 있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예. 좀 그게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5일 지났나요? 그렇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고 그럼 벌써 사실상 3분의 1 이상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간이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은 예, 것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통상 그 검찰의 실무례로 봤을 때는 이제 구속을 한 번에 연장을 해서 이제 20일 꽉 채워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기소하면서 통상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공보관 네, 격이 네, 이제 네. 뭐 차장이나 뭐 거기 아마 네. 수사팀장이겠죠. 거기 네, 뭐 네. 아마 따로 보낸 수사팀장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 수사 발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게 일단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엄정하게 수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말만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안 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갑자기 그리고 언론의 취재하는 게 확 안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설사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에는 이제 수사의 물꼬가 어디로 터지는지가 중요할 텐데 네. 그게 사실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제 옆으로 물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옆으로? 예.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예. 이준석 의원도 뭔가 그게 낌새가 네. 조짐이 수상하니까 자꾸 이제 기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묻지도 않은 얘기도 막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뭔가 촉이 있겠죠. 네. 뭐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약간 물길이 약간 이상한 데를 살짝만 사실은 삽질 한 번만 하면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꼬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현재까지 지금 뭔가 다시 좀 수사가 본궤도로 어느 정도 이제 진도를 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방향이 결국 이제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뭐라고 발표하고 네.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또 뭐라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다. 그거는 이제 수사가 한번 이제 결절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니까요. 예, 예. 더는 못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병 관리 권한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보석을 그렇죠.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법원에다가. 그러면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검찰의 시간이.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명태균 씨가 뭐 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도 네. 나오는데 구속적부심. 예. 그 가운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랑 헤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료 변론할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한테는 뉴스토마토를 좀 혼내줘라. 뭐 이런 미션을 줬다고 해서 본인은 언론과 싸울 의향이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예, 겁니다. 예.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른 분이 있으니 그분은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위라고 예, 하죠. 사세행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김한매 씨. 예, 그 받고 나왔는데 그 검찰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수사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사 검찰이 그런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시민단체 대표인 고발인에게 그런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약간 좀 의사소통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가 네,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데 예. 그중에 좀 이런 특정 부분에 조금 인상이 좀 강하게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예. 저는 오히려 좀 그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아 게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속마음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고발인에게 얘기를 얘기했을 리는 없을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예. 뭔가 좀 약간 예. 강조하는 부분과
좀 이게 주의 깊게 듣는 음. 부분이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네. 좀 뭐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죠. 예, 예.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신용환 교수가 새벽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도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네. 결국엔 뭐 그 윤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의 그 교류 관계에 대한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네. 일차적으로는 예. 예,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론 조작과 관련된 그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회의했었고 예, 또 비밀 사무소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참고인 자격의 그렇죠. 분이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뭐 충분히 조사는 가능한 기소는 못하지만 네. 뭐 조사는 할 수 있고 예. 저희가 그건 뭐 재직 전에 뭐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부분은 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좀 여러 의혹이 그때 대선 당시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제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네.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뭐 검찰 출신 법조인이겠죠. 그분들이 그냥 통상 그 지금 그때 공개됐던 그 선관위에 신고됐던 그 사무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서초동의 뭐 사랑의 교회 인근이라든지 건너편인가요? 예. 사랑의 교회 건너편. 예, 뭐 그런데 좀 어떤 그 뭐 캠프라고 칭하는 게 뭐 적절할지는 아직은 예.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어 모르겠지만 예. 그런 곳에서 좀 여러 뭐 업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그때 좀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기자들에게 서초동 팀과 양재동 팀이 있다. 그러니까 서초동 팀은 법조 출신의 윤 대통령 팀이고 예. 양재동 팀은 뭐 무속인 중심의 김건희 여사 팀이다. 이런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도 파다했었습니다. 당연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소문이 났겠죠. 그분들은 사실은 서초동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그 검찰 출신 뭐 고위 네. 정관 변호사들이 다른 동네에서 몰려다니면 눈에도 띄고 예. 좀 뭐하지 그런 뭐 약간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데 서초동에서 몰려다니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예 뭐 모임 있나 보다 그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얘기는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사유로 든 15가지만 하더라도 예.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있죠, 대선 여론조작 있죠, 창원산단 있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 개입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11명으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해서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그 대검에 특수본을 간판을 걸고 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숫자라는 것이 뭐 그게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더 네. 속도가 나는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압수수색 같은데 그 뭐 수사관님들하고 나가 보면 네. 압수수색 나가는 인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나갔던 30명이 나갔던 네. 끝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너 일을 안 하는구만, 예? 제가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고 아. 몇 명이 나가든 정해져 예.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게 약간 슬금슬금 뒤쪽으로 가시더니 이제 흡연하러 사라지시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예. 몇 명이 나가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더라. 좀 그런 게 있어서 예. 여기야 뭐 좀 뭐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검사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네. 좀 인력이 더 많다고 해서 꼭 속도가 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네. 이게 의혹이 더 늘어가지고 필요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몇 명이야 뭐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명이 더 모여서 수사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총장께서 어떤 형태로 이게 수사 권한을 이제 위임하고 맡기고 약간 네. 그런 형식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창원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식적으로 대검에서 보고도 받고 지휘를 하겠지만 예. 총장의 직할 수사팀이라고는 뭐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단 너무 멀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아니 멀어도 요새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간 조금 이제 직할 수사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의 특별수사본부처럼 이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예. 특별수사본부는 아니죠. 특별수사본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부장이 장을 검찰총장이 인선을 해서 거기다 네. 사실 정권을 맡기고 수사를 해라. 소신 있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만 나한테 알려달라. 그게 특별수사본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형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네. 이제 지금 그 수사 상황도 보고 받으면서 이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뭐 PC라고 하나요? 그 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예, 전용 PC. PC에서 많은 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그 하신 얘기가 과연 어떤 뒷받침이 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지 사실 총장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것 같고 그래요? 누구랑 같이 결심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래도 용산에 그 김주연 수석. 이 있으니까 예. 뭐 그분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 교감이. 내지는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통해야 됩니까? 그 밑에서 법무부 차관도 하셨으니까 뭐 소통하시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박근혜 시절에는 그때 아마 민정수석이 최재경 예. 수석이었던 것 같고 그분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민정수석께서는 어떤 지금 판단인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역할이 뭔지 예. 사실 뭐 언론에 전혀 나오시는 그렇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 어쨌든 용산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여러 개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쨌든 특검을 받을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특별감찰관이니 뭐 여러 가지 이슈랑 그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뭐 쉬운 판단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창원지검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장 검사님이 매우 강직하시다. 그래서 수사를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지영 차장 검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뭐 합리적이고 뭐 네. 수사를 약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친윤 검사는 아니다. 아니 그 스타일이 스타일이 수사 스타일이 수사 스타일. 예. 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렇게 한동훈 스타일? 약간 좀 거치게 가시는 스타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예. 이렇게 때려 죽이는 스타일이 있고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약간 말려 죽이는 스타일에 가깝다. 아, 이분은 비유입니다. 비우면 예, 예. 말려 죽이는 스타일에 가깝다. 예,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더 같은데요. 무서운 분 같은데. 예. 그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예. 그런 이렇게 말려 죽이는 스타일은 예. 법원에 가서도 네. 증거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여지가 좀 훨씬 적어지겠죠. 네. 예. 자, 지금 나온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예.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핵심적인 것은 윤한홍 의원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대통령 육성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예. 뭐 대통령 화내는 거 그거 좀 하나 틀어줘 라고 했고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그런 거를 하려면 나에게 불구속 수사와 뭐 일종의 이제 신변 보장, 안전 보장, 생활비 보장 뭐 이런 거를 해줘라 예. 이런 딜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윤리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제소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제소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거는 거의 막가자는 수준까지 온 거 아닙니까? 뒷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소위 이제 찐윤 의원이. 근데 그 말씀 맥락만 봐가지고는 네. 도대체 그게 왜 필요했는지가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필요했나?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래 시도를 했나? 그러니까 앞뒤 얘기가 조금 더 있어야지 그 좀 파악이 될 텐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돌출 행동이고 그거 너무 부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회유에 의한 어떤 진술 그런 거는 사실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아, 예, 예. 법원에 갔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 때야 뭐 그냥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증거 능력은 법원 가서 따지는 거니까 네. 수사는 상관이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음. 뭐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예.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그렇게 명태균 씨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명태균 씨는 윤한홍 의원을 자기 정치하는 사람으로 표시를 했고 예. 그 경남 지역에서 윤사모를 만들었는데 이게 윤한홍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냐 윤석열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예, 본인 예. 판단에 따라서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거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주장을 본인은 하고 있는데 예, 예. 관련해서 불쾌하겠죠. 예, 자신이 이제 경남지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박완수 지사로 현 지사로 바뀌는. 이제 바꿔야 됐고 그래야 예. 이제 보궐이 생겨서 이제 그렇죠. 김영선 의원이 그렇죠. 공천을 받아서 예, 당선이 될 당선이 여지가 되고. 생기고 예. 그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명태균 씨요? 예, 예. 명태균 씨 상당히 빠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 예. 아마 지금 교도소에서도 판을 짜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약간 좀 이게 그런 이게 법적인 절차, 특히 수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예, 예. 그리고 그게 검찰에서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예. 증거를 뭐 예를 들어 1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을 다 까주고서 우리는 예. 이거 다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3개 정도 이게 예. 좀 살짝 보여주면서 음. 뭐 얘기해 봐라.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받아주고 어떨 때는 추궁을 한단 말이죠. 네. 너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추궁하고 어떨 때는 거짓말해도 그냥 적어준단 말이죠.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예, 수사라는 과정이.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전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는 결국 뭐 드라마밖에 안 보신 분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물론 뭐 간단한 조사를 몇 번 받고 뭐 사기 혐의로 뭐 약간 뭐 이제 입건되고 좀 뭐 뭐 처벌받은 적도 뭐 있죠. 짜잘한 정과는 좀 있어 보이던데 좀 이런 좀 큰 사건에서 어떤 좀 이렇게 수사 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잘 네.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변호인이 아주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호인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고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좀 변호인도 해임도 하고 막 네. 좌충우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보면. 그 어쨌든 지금 드러난 그 15가지의 탄핵 사유 가운데 예, 예. 그 가장 위중한 가장 심각한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진짜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는 대목. 그게 어쨌든 헌법 법률 위배가 중대해야지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판단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초안이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좀 현재까지는 좀 굉장히 좀 더디기도 하고 네. 이제 수사 어떻게 보면 초입에서 이제 한 중반부 정도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혹이 어디까지 확산되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규명할지는 지금 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초안이라는 것은 그게 공식적인 서류니까 공적인 서류니까 완결성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뭐 제목만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달아놓고 향후 검찰 수사 뭐 발표 시 뭐 반영 예정 뭐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언론 보도라든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작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수사가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가 좀 예측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또 지금 나오는 면면들이 다 굉장히 그 이름값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에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묶이기도 쉽지 않은 사실 사건인데 네. 그 정도 이름값 있는 분들이 예. 이름값만 들어 이게 한 분만 수사한다 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예. 이게 뭐 몇 세트는 되실 예.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현재로서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좀 그리고 또 의외의 뭐 어떤 또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또 명태균 관련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다른 의혹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명태균 게이트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혹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뭐 의혹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 이게 네. 어떤 도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뚜렷한 법률 위배 사항들 그런 네. 증거들이 제일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일 유력한 탄핵 사유로 제일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의혹들도 조금 꽤 있지만 중대한 게 대부분 역시 뭐 수사기관들이 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최혜병 사망 사건 뭐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도 네. 보십시오. 지금 오늘 1시 반에 박정은 대령의 그 결심 공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나름 법원은 열심히 한 겁니다. 군사 예. 법원은. 근데 그 사건을 정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7월달에 이종섭 아니죠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니까 이종호죠. 이종호. 이종호를 7월에 한번 소환 조사한 다음에 4달 동안 아무런 수사 징후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통화 내용만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뭐 휴대폰 포렌식이 완료되지 않았다느니 아니 휴대폰 포렌식이 완료가 돼야지만 사람을 부릅니까? 중간에 수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공수처 내년 예산이 260억입니다. 260억이요. 예. 작년에 한 2,400건을 접수받았다고 하는데 예. 기소가 0건입니다. 이거 예산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근데 법사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예. 4억 6천만 원 늘려줬습니다. 오히려 격려한다고. 26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건도 못하는 작년에. 수사기관이 공수처 무능 기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은 엄청 열심히 그래도 나름의 어쨌든 공개 법정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재판장도 실체 진실 규명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한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그 공개 법정에서지만 그래서 굉장히 언행을 절제하면서도 진전을 시켜 왔단 네.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온갖 수사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공수처는 자기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은 쥐고 있는 거를 10분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공수처는 똑같은 걸 쥐고 있는데 네. 이거 어디서 쓰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들고만 있으라는 건지 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4달 동안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어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네네. 비공식적으로 있었을지 의문이고요. 예. 그 오히려 국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우현식 의장께서 뭐 네. 관련돼서 국정조사 하자라고 국정조사. 그 두 양당에 보내지 예, 않았습니까? 뭐 빠르면은 28일 날뭐 네. 통과될 걸로 국정조사 보입니다. 그 부분이 예. 통과될 가능성도 좀 예. 꽤 있어 보이는데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그 진상 규명에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잘 드는 칼을 들고 있는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사기관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찰과 공수처. 이 말씀을 네. 드린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탄핵 소추안 중에 여러 의혹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은 네. 하나 하나가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이거는 탄핵 사유라고 명백하게 판단하실 텐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사건 이름 앞에 의혹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의혹이 생긴 지가 언젠데 예. 아직도 의혹인 것입니다. 예.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막상 실제 작성을 해보니까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하고 실제 글로 써보는 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써보다 예.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규명이 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언론기관들이 무슨 사실 뭐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계좌 추적권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발로 예. 뛰면서 그렇죠. 기자들은 현장을 뛰면서 현장에 이제 그 발언들과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하는 것뿐이고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국회에서 막 문제 제기도 하고 상임위장에서 뭐 어느 매체에 뭐가 나왔는데 당신 뭐야 뭐 이런 식의 예, 굉장히 이런 얘기가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국회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주류 언론보다는 또 비주류 그렇죠. 예,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작 수많은 정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적 기구인 수사기관에서는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만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가 어제 논평 하나 썼는데 공수처 단체로 네. 단풍놀이 갔냐 논평 하나 썼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공표 여론조사 3건을 한 걸로 보인다.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 대가하게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뭐 여기도 제주도에 계시는 공짜. 뭐, 예. 뭐 분이 뭐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오늘 예. 아침 보도 보니까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뭐 돈 봉투를 건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를 뭐 돈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의 취급을 했다. 매우 불쾌했다. 저도 그 보도를 예. 여기 오는 길에 예. 봤는데요. 그 취재 편의점 단독인데.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취재 편의점 인용이 안 됐습니까? 저는 노컷 뉴스로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구나. 예. 아니, 저도 이게 예, 여러 개 한꺼번에 예. 보다 보니까 근데 궁금하게 그 명태균 씨가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냐라고 네. 그랬는데 돈을 그래서 봉투를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안 받아. 뭐 건지가 그 얘기는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를 예.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제가 명태균 씨와 그동안 소통해온 바에 따르면 그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투였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약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봐야 열어보게. 아니면 이게 두께로 이렇게 또 예, 짐작은 그렇죠. 되니까요. 예. 예. 김 여사가 준 거는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예. 500으로 뭐 보여지는 예, 예. 또 500씩 500이 또 두 아니 모르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 저희도 그 탄핵 소추안 보면 수백만 원으로 써 있습니다. 예, 수백만 원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주로 썼다는 그 전용 PC 그 검찰이 확보한 건데 이거를 원래는 고물로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거거든요. 강혜경 씨한테. 근데 예. 강혜경 씨가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검찰 압수수색 때 자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드렸다는 건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장 기자님은 너무 사회관계가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아, 예. 아니요, 뭐 그렇 제가 예. 혹시 특검이 뜨게 되면 예. 가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조사 받으러요? 아니죠. 주체로 수사 주체로. 아니 제가 무슨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예.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마쿠에서. 그런데 그 저 유력한 정치인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것으로 자자한 이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해서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서울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소문이 금방 나는데 이 사람 창원에 있고 서울에 아는 기자가 없어가지고 소통하기가 수월했다. 그것도 참 기이한 해명입니다.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의 그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저런 사람하고 소위 유력자들이 이렇게 뒷거래를 해왔다는 거야.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보수 정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참 기절할 노릇이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치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뭐 그런 실체 부분에서 조금 약간 자괴감을 느낄 법도 한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원래 그 선거 때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뭐 이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이렇게 딱 수면 아래로 다 내려가는데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공천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수긍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수긍. 노력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네. 만나게도 해주고 뭐, 네, 뭐 악수하기도 하고. 악수도 시켜주고 예. 뭐 악수하는 사람이야 뭐 누군지까지 기억하기 쉽지 않겠지만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뢰감을 부여하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공천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이 법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상도 이상 뭐 경비적으로 실제 사용된 거 빼놓고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통상 그리고 돌려주면은 탈이 없는데 예. 안 돌려줬나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 돌려줬다는 얘기는 제가 기사로 접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일부라도. 근데 통상 그거를 이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독립자금이라고 이제 명태균 씨는 표현을 했다는 거니까요. 당신들이 낸 돈은 독립자금으로 쓰이는 거야. 본인이 독립운동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는 서로 그게 뭐 예. 공천과 관련해서 뭐 예. 어떤 뭐 성격의 돈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독립자금 뭐 그런 좀 편한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뇌물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용돈이나 용돈이나 예, 뭐 예. 그러니까 뭐 촌지 뭐 다 예. 그런 표현들이 이게 좀 이게 돌려서 말하는 이유가 그게 좀 직접 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통상 저도 뭐 그런 유사한 수사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이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뭐 실제 경비 같은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통 돌려주더라고요. 그럼 뭐 뒤탈은 없는데 예. 이게 그러다가 이게 쭉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예. 어느 순간 뭐 이게 자금이 경색됐든지 다른 이유로 이게 안 돌려주게 되면은 그때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받은 것까지 다 문제가 돌려준 네. 것까지 심지어 다 문제가 예, 되는 예.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수면 위로 네. 계속 올라와 있을 상황은 아니었겠죠. 네. 그분이 하는 역할상. 예.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번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할까요? 강직한 검사님 계시다는데. 그분이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이게 줄기에 거기까지 가는지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한두 명은 그런 쪽 역할을 줘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황제 조사. 아니 그 조사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조사할 때 뭐 뭘 물어볼지까지 정도는 뭐 정리가 돼야지. 예. 그러니까 적어도 팀이 지금 뭐 열 몇 명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뭐 명태균 씨 구속했으니까 조사해야 되고 네. 여론조사 부분도 어느 예. 방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붙여놓고 조사 그 주제를 시키고 네. 역할 분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중에 창원산단 팀 뭐 그 중에 뭐 한 팀 정도는 예. 그러니까 한 검사실 뭐 한두 개 정도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예. 여러 관련된 의혹이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걸 별도로 이게 계속 진행을 시켜놔야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시켜놔야 나중에 이제 뭐 여론의 압박이라든지 뭐 언론의 좀 뭐 어떤 보도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귀인의 폭로라든지 그런 걸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을 때 네. 그때 맞춰서 어떤 수사가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네. 그 수사를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 다 체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압수물 있지 않겠어요? PC에서 압수한 네, 것도 네. 있고 뭐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 다 또 추려는 놓겠죠. 별도로. 네, 예. 그래서 기록을 만들 겁니다. 그 기록을 나중에 네. 실제 법원에 갖다 줄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래야 무슨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면은 네. 이제 바로 불러서 예.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뭐 오빠한테 전화 왔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또 처음에 이제 텔레그램 그 캡처 화면이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뭐 지역을 바꿔라. 예. 그러면 뭐 대통령 맞춤 공약을 뭐 해준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곳에 개입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저도 뭐 경험상 예. 이게 위에서 어떤 오다를 받지 않습니까? 이 네. 사건 네가 해라. 음. 네가 뭐 어떻게 뭐 해결해라든지 네. 뭐 파악해봐라든지 할 때 예.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언론 보도 스크랩을 하는 거죠. 네. 특히 뭐 매우 초기에는 언론 보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야 뭐 하루에도 뭐 수백 개의 보도가 네. 쏟아지지만 예. 보통 처음에 수사 초기를 검토할 때는 이게 시끄럽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언론 보도 스크랩하면 뭐 몇 개 됩니다. 뭐 몇 년치 해봐야 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범죄 사실을 써봅니다. 네. 언론 보도만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예, 맨 예. 처음에. 예. 그래서 써지면 예. 어떤 건 써져요. 아 그래요? 써지면 그 나중에 실제 수사해 보면 예. 수사가 성공을 해요. 아, 그리고 어떤 거는 막상 언론 보도 몇 년치 해봤자 그 언론 보도 몇 개죠. 그거 가지고 막 뭐 써보는 거예요. 잘 안 써져. 예. 그럼 그 수사가 안 그리고 되는 나중에 해도 이게 속담에 뻥 난다 그러는데 예. 잘 안 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예. 근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 요 탄핵소추안 초안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대략 그냥 마음속으로 써봤어요. 네. 써집니다. 써진다. 잘 써진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써져요. 디테일하게 써진다. 예. 지금 물론 수사가 이게 잘 되는 거다. 중간 성공하는 중간에 거다. 이게 예. 뭐 이렇게 좀 블랭크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블랭크 부분 이제 불러서 이제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물어보고 예.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채우는 것인데 예. 일단은 이렇게 써보면 예. 써진다는 거죠. 써진다. 그거는
어쨌든 수사가 이게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예. 잘 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있다. 수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사다. 그리고 라고 블랭크는 뭐 불러서 채워야 된다. 결국 약간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통상 이게 쏘진다는 느낌이 저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러니까 예. 사건의 실체가 있다. 네. 그 끝으로 어쨌든 예. 지금 민주당은 아직 이 탄핵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또 그 탄핵 추진 의원단 이 뭐 22분이 또 계시고 탄핵연대라고 탄핵연대 하죠. 예. 그분들은 또 거기 이제 속한 분들은 또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탄핵 연대는 그 뭐 야당 뭐 당을 초월해 가지고 한 50분 조금 안 되는 40몇 분 정도가 지금 모여 계신데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민주당 분들이 제일 많으시죠. 그분들은 어제 저희가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자 환영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당에서도 이제 대표님 친전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께 탄핵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뭐 좀 호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긴 한데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뭐 개별적으로는 탄핵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읽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공식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임기 단축 개헌 쪽에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공식적으로는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희 당이 보기에는 저희가 어제로서 이제 탄핵의 문을 열어 제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제는 뭐 그냥 그 조금 날씨도 추운 가운데서 그냥 조촐한 행사였지만 아마 1년 뒤에 다시 어제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있었던 날이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네, 생각이 예. 들고요. 네. 시간 얼마 없으시죠? 네. 예. 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3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하여간 예. 좀 저희가 최대한 좀 설득하고 예.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조국혁 신당이 먼저 띄운 이 탄핵의 배를 탄핵의 배에 동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이재명 대표 그 재판도 있고 네. 또 제 그 출국금지 사건 항소심 재판도 아 그렇습니까? 선고입니다, 사실은. 예. 아 정말요? 예, 예, 아까 예. 댓글창에 이규원 저 대변인 출금도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된다. 출국금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얼마 예. 전에 예. 추가 연장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25일 날 뭐 저희 출국금지 사건이야.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으니까 뭐 아마 단신 처리되겠지만 예, 하여간 25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았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좀 견해 말씀드리고 네. 그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또 하자고 주장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뭐 예. 사실 개인적인 저도 선거 전담을 좀 해봤기 때문에 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짧게 하시죠. 다음 기회로 기회에.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무죄를 사실은 주장을 해가지고 뭐 제 주변 사람들이 무죄 가능성이 있다더라 네.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제 짤이 돌아다닙니다. 장윤선 무죄 얘기하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근데 사실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제법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결은 어떤 경우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은 최근에 그 정읍시장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취지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그 발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하여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판결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항상 확률은 5대5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예. 오히려 위증 사건에서도 조금 다들 유죄를 예상하시고 네. 그랬죠. 또 양형만 가지고 주로 이제 예, 서로 논쟁이 맞아요. 붙는데 예. 의외로 뭐 선거법 사건이 이렇게 되어. 무죄가 날 수도 오. 그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위증 교사가 왜냐하면 무죄라는 그- 반전이 있다. 왜냐하면 그 위증은 뭐 자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위증을 예. 하셨다는 분은 예. 근데 위증이 유죄라고 해서 위증 교사가 유죄인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아. 교사가 별도로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고의하고 뭐 교사 사실이 오. 입증이 돼야 되는 네네네네. 것이고 위증이 유죄라고 해서 위증 교사가 반드시 유죄는 아니거든요. 네네. 실제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 실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약간, 곳이기 때문에 예. 자, 예고를 세게 띄우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나고 26일 날 예. 출연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증교사 무죄로 반전. 제목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이게 대표 위증교사 무죄로 반전. 국힘이나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너무 이게 대놓고 좋아하시던데 네. 그것도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책임 네. 있는 곳에서 뭐 네, 그 맞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던데 네. 반전이 숨어 있을지 않을까. 저희 순수한 억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6일 예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